하고 있는 심재광 로얄 마스터입니다. 제가 참 이렇게 애터미를 만나서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까지 바뀔 줄은 상상을 못하고 요즘에 정말 입이 딱 벌어져서 살고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열등감에 휩싸여 있어 가지고 항상 뭐든지 자신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외모가 잘생긴 것도 아니고 요즘엔 그래도 많이 좋아진 거예요, 이게. 많이들 좋게 봐 주셔서 감사한데 사실은 외모가 잘난 것도 아니고 뭐 무슨 장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집이 부자라든가 그런 것도 없이 전혀 없는 저기 전라도 곡성이라는 데서 태어나 가지고 하여튼 정말 촌동네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열등감은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면서 제가 더 생겼던 것 같아요. 군대 갔다 와서 복학을 해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와중에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인제 졸업을 하면은 취직을 하고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회생활을 하면은 내가 어떻게 TV나 이런 거 보면은 사회생활이라는 게 보통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어떤 걸 해낼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굉장히 앞서서 '내가 영어라도 좀 잘하면은 뭔가 좀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1년 유학을 가볼 생각으로 뭐 물론 제가 돈이 많아서 온 건 아니고 진짜로 그 500불 들고 왔어요. 500 불이라면은 한국 돈으로 한 50만 원 이렇게 들고 왔어요. 정말 무모하게 왔죠. 비행기 표도 제가 노가다 해 가지고 번 돈으로 가지고 왔고 또 대학교 때는 신문 배달 그다음에 일날에는 노가다 이런 거 뛰면서 그다음에 뭐 휴가 있을 때는 짜장면 배달 그러니까 대학생이면은 최소한 과외를 해서 애들 좀 과외도 하면서 좀 돈 버는 친구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정도 머리가 아니었어요. 그냥 뭐 하나 내세울 거 없고 몸 하나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저 노가다 해 가지고 신문 배달하고 노가다 뛰고 그러면서 인제 학비 벌어서 또 용돈 벌어서 쓰고 그러다가 인제 돈 모아 가지고 미국을 온 거죠. 유학 어학연수 1년 왔다가 여기서 인제 처음에 직장을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다행히 또 정말 무모하게 갔지만 항상 죽으란 법은 없다고 다행히 여기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식당에 취직이 됐어요. 미국 온 다음 날부터 취직이 돼 가지고 거기서 한마디로 거두어 준 거죠. 거기서 이제 버스보이라는 걸 시작을 합니다 제가. 버스보이. 뭔지 아시죠? 아시나요? 네, 한번 한국 가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버스보이는 식당에서 버스를 운전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뭐냐면은 손님들이 테이블에서 밥을 먹으면은 그 접시들을 치우는 일을 하는 빈 접시들을 치우는 일을 하는 버스보이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큰 트레이를 큰 쟁반을 들고 다니면서 손님들 먹고 있는 테이블에 있는 빼내는 일. 그러니까 영어가 한마디가 필요 없어요. 영어를 못 하니까. 우리 잘 아시잖아요. 한국에서 중학교 3 년, 고등학교 3 년, 대학교 4년 이렇게 10 년을 영어 공부를 해도 영어 한마디 못 한다는 거 그죠?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증인 그렇게 하고 미국에 왔어도 영어 한마디 못 하니까 정말 바보더라고요, 바보. 그래서 버스보이로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그때 당시만 해도 96 년만 해도 미국이 선진국이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반대가 돼서 한국이 오히려 선진국 같은데 미국에서 딱 일을 해 보니까 주급을 줘요, 주급. 여러분 혹시 주급 받아 보셨나요? 애터미 하기 전에 말고. 애터미 하기 전에는 다 월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애터미는 진짜 신천지인 거예요, 신천지. 제가 미국에 와서 버스보이를 하고 일 주일 딱 일을 하고 주급을 받는데 세상에 한 250 불을 벌었어요. 일 주일 일하고. 250 불이면은 한국 돈으로 한 30만 원? 아니 일 주일 일하고 30만 원 야 괜찮다. 그것도 낮에는 제가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저녁에만 일하고 30만 원. '야 괜찮다.' 했는데 그 돈 갖고 이 생활을 하려니까 이 물가가 굉장히 비싼 거예요. 첫 번째로 제일 제가 충격을 받았던 거는 전세가 없어요. 전세라는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시잖아요. 미국은 전세가 없고 무조건 월세예요. 미국은 아시다시피 차가 없으면요 다닐 수가 없어요. 하여튼 차도 사야 되고 이런 거 저런 거 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주긴 많이 주는데 나가는 것도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 갖고는 안 되겠길래 딱 보니까 웨이터들은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웨이터가 되냐고 지배인한테 물어봤죠. 영어 미국에서 말로는 매니저한테 물어봤죠. "어떻게 하면 내가 웨이터가 되냐?" 그러니까 손님들한테 영어로 주문을 받을 수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손님들이 뭐 요구하는 거 이런 거 다 이제 대화가 가능해야 되는데 "네가 가능하겠느냐? 열심히 할 테니까 어떻게 하면 영어를 빨리 배울 수 있는지 좀 그 속성으로 영어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 주라." 그랬더니
그런 방법은 없대요. 이제 라디오를 들으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는 뭐 지금같이 유튜브가 있어요. 스마트폰이 있어요. 뭐 없잖아요. 온라인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들을 수 있는 거는 라디오. 라디오 중에서도 텐텐 뉴스라고 있는데 그 뉴스에서는 똑같은 뉴스를 10 분마다 계속 반복을 해 줘요. 그러니까 지금 못 들으면 나중에 또 들을 수 있어요. 근데 10 분마다 매번 10 번을 들어도 100 번을 들어도 못 알아듣는 건 못 알아듣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계속 영어 듣고 있으면 알아들어지나요? 어디가 문장의 시작이고 어디가 문장의 끝이고 무슨 뭐라고 하는지를 이 라디오에서 말하는 게 숨도 안 쉬고 얘기하는 것 같아. 만약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을 외국 사람들이 들으면은 '저 친구는 진짜 숨도 안 쉬고 말하는 것 같다.'라고 들릴 거예요. 제가 좀 말이 빠르죠? 괜찮나요? 예. 저는 좀 말이 빠른 걸 좋아해요. 한국말은 늦어서 영어는 좀 굉장히 빠르거든요, 이 템포가. 그래서 좀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말이 빠른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아무리 들어도 들리지가 않은데 가서 그래서 제가 매니저한테 물었어요. "아무리 들어도 들리지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딱 한 가지 방법은 계속 듣는 거 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듣는 거. 이거 애터미에도 맞는 말 아니에요? 그죠?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인생의 어떤 교훈을 얻었던 것 같아요. '꾸준히 하지 않으면 되는 게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계속 진짜 잘 때도 듣고 화장실 갈 때도 듣고 틈만 나면 라디오를 귀에다 꽂고 살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한 단어씩 들리더라고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뉴스를 듣고 영어만 포커스를 하고 들어도 잘 안 들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때 외에는 계속 한국말이 들리니까 안 돼요, 그게. 저는 이 모든 환경이 인제 영어 외에는 환경이 딱 닫혀 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뭔가를 큰 걸 이루려고 하려면은 큰 결심을 하는 게 좋아요. 이따 제 강의할 때도 인제 그 말씀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어가 인제 하나씩 하나씩 한 단어씩 들려요. 그렇다고 해서 이 어떤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구나 그런 건 잘 몰라요. 단어 하나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시작하 하 하니까 귀가 쪼끔씩 트이니까 말도 쪼끔씩 트이더라고요. 그리고 손님들한테 주문받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인제 웨이터들 하는 거 보니까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거를 계속 옆에서 주워 듣고 하다 보니까 인제 저도 웨이터를 시켜 주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은 인제 결혼을 하고 애를 낳잖아요. 애를 낳다 보니까 이 애가 하나 있는 거하고 부부만 있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더라고요. 그래서 애가 나오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고 그래도 애 하나 낳고 저기 뭐죠? 타가소라고 하나요? 유치원이라고 하나요? 애들 갓난아기들 맡아 주는데 거기 보내 놓고 또 부부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참 무슨 조화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얘가 또 나오더라고요. 또 나오니까 둘을 맡기고 둘이 부부가 일을 하기는 이게 안 돼 계산이 안 맞더라고요. 차라리 와이프가 집에 있으면서 엄마가 키우는 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 세상에. 그래서 엄마가 그냥 애들 키우고 나 혼자 벌고 "우리가 쪼끔 덜 쓰자."라고 하고 어 어떻게 살고 있는데 세상에 이게 또 무슨 좋아요. 얘가 또 하나 나와요. 셋이 되니까 이거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말 제가 뭐 하여튼 뭘 좋은 걸 많이 먹어서 어쨌나 촌에서 자라서 그랬나 어쨌나 하여튼 셋이 나오는데 인제는 뭐 세컨 잡 여러 가지 일을 해도 이게 수입이 받쳐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제는 애가 셋이다 보니까 잠자는 시간 외에는 일을 해야만 생존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정말 미국에서 '내가 이러려고 미국을 왔을까.' 하고 자괴감도 들고 차라리 미국에서 못 사니까 "한국 가자."라고 했을 때 한국 뉴스 같은 거 보면 한국에서도 내가 다시 새 출발한다는 것도 자신도 없고 내가 새 출발한다고 해서 누가 뭐 미천을 대준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제가 맨몸으로 미국에서 못 사니까 망해 가지고 한국 온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어쩔 수 있나요? 하여튼 죽어라고 일을 하고 있는데 나쁜 뉴스가 하나 더 들렸죠. 어느 날 전화가 옵니다, 저희 와이프한테서. 전화가 딱 와서 "왜? 나 지금 일하는데 바쁜데 왜?" 그러니까 또 가졌대요, 넷째를.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정말 머리가 확 돌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로 그 문학적인 표현, 눈앞이 깜깜하다는 게 그냥 표현인 줄 알았어요, 그냥. 그거를 어떤 심리 상태를 표현하는 근데 그게 그 일이 실제로 저한테 일어나면서 제가 넘어져서 발을 삐어 버렸어요. 발을 삐었는데 정말 이 발이 삐어서 너무너무 아픈데도 정신이 없으니까 그게 아픈 게 아픈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미국은 보험이 없어요. 의료 보험이 잘 안 돼 가지고 제가 병원도 못 가고
그 아픈 발목을 붙들고 어떻게 그날 일을 끝냈어요. 그러면서 집에 와서 막 찜질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교회 분이 와서 좀 이렇게 도와주시고 했는데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셋 가지고도 우리가 이리 죽어라 살고 있는데 어떻게 넷을 갖냐. 인제 막 이제 우리 인제 하나님 저희는 인제 크리스천인데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다. 하나님도 이해하신다." 그러면서 인제 합의하에 병원에 예약을 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넷까지는 키울 수 없으니까 얘는 미안하지만 이제 안 된다." 하고 병원에 예약을 했어요. 병원을 예약을 하고 나니까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진짜 제가 평생 겪어보지 못했던 이상한 기분이 들면서 괜히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몸살 걸렸을 때 이제 하여튼 무슨 아침에 자고 일어났으면 자고 딱 눈 뜨면 몸에 힘이 하나도 없는 상태 있죠. 딱 자고 눈 바로 떴을 때 몸에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딱 하루 종일 그 상태인 거예요. 몇 날 며칠을. 그러면서 한 가지 더 희한한 일은 교회 가서 기도할 때마다 이게 하나님 목소리가 들렸다고 표현해야 되는 건지 마음속에서 그 말씀이 떠올랐다고 표현해야 되는지 하여튼 이상하게 마음속에 "믿음으로 넷째를 낳아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넷째를 낳아야 된다. 넷째를 낳아야 된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어떻게 넷째를 낳냐. 지금 셋 가지고도 내가 중내산에 하고 있는데 넷을 그렇게 거부를 하는데 계속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제가 회개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래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내가 딱 어려움에 딱 처하니까 바로 배신을 하냐.' 그러면서 큰 이제 결심을 하고 낳기로 병원을 캔슬을 했어요. 캔슬을 하고 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상한 그런 몸에 힘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는 벗어나더라고요. 셋째를 가질 때 어떤 상태였냐 제가 셋째 가졌을 때 집을 샀었어요. 아니 돈도 없이 힘들게 산다고 하면서 무슨 집을 사. 근데요 여러분 혹시 아시죠? 2007년, 2008년, 2009년 이때 미국발 금융위기 들어보셨죠? 그때 주인공 중에 하나가 저예요. 왜 그 금융위기가 터졌냐면요. 지금도 한국도 좀 비슷한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집을 살 수 없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한테 대출을 왕창 해 주는 거예요. 집을 사라고. 집을 사라고 막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을 사려면 내 돈도 얼마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 돈이 하나도 없어도 집을 살 수 있게 열어 줬어요 그때. 그래서 저도 그때 집을 산 거예요. 집을 사고 나서부터 경기가 나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소위 말하면 상투를 잡은 거예요 제가 상투를. 안 그래도 힘든 와중에 더 힘들게 됐던 상태에서 넷째가 또 들어서니까 제가 진짜 돌아버렸던 거죠 완전히. 꼭지가 돌아서 나는 그렇게 됐던 상태예요. 근데 제가 그 상황에서 낳기로 결정했다는 게 좀 대단한 결정 아닌가요? 아무리 남자들은 철없다고는 하잖아요 여자들이. 저도 결혼해서 살아 보니까 남자들 철없다고들 하는데 우리 송 본부장님이 막 박수를 치는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 네. 그래서 하여튼 얘기가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제가 그 상황에서 넷째를 낳기로 결정하면서 은근히 기대했던 게 뭐냐면은 '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을 따라서 이렇게 결정을 하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시겠지. 복을 주시겠지.' 그러면서 은근히 기대를 했어요. 뭐 '누가 돈다발을 좀 갖다 주지 않을까? 야 내가 너 안 그래도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가게 하기 힘드니까 네가 이 가게 하나 맡아서 한번 해 봐.' 이런 거 한번 오지 않을까 했는데 현실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현실은 오히려 반대가 돼 가지고 헐값에 팔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집을 계속 갖고 있으면서 내가 은행 융자를 갚을 수가 없다 보니까 힘들어져서 인제 집을 인제 처분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참 공교롭게도 2009년 1월 9일 날 넷째를 낳아요. 근데 똑같은 날 말일에 그 집에서 나와야만 됐었어요. 인제 20일 된 아기를 데리고 이사를 나와야 돼요. 그 위에 또 셋이나 또 있고. 근데 저희는 미국에서 일가 친척이 없거든요. 딱 저랑 저희 와이프 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투 잡, 쓰리 잡 뛰면서 하루 종일 바깥에서 일하죠. 애 셋 키우면서 인제 넷째 낳아 가지고 인제 되지도 않는 몸으로 이삿짐 싸야죠, 저희 와이프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저는 저희 와이프는 또 힘들다고 말이라도 하면은 좋은데 힘들다는 말도 안 해요. 그냥 묵묵히 이삿짐 싸요, 그 몸을 가지고. 저는 여자들 아기를 낳으면은 뭐 "몸 추스려야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말을
그거를 아는 상태인데 우리 와이프가 저 상태로 막 이삿짐을 싸고 나는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하고 오니까 피곤하고 잠도 몇 시간 못 자고 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도와주지도 못하고 이런, 그러니까 진짜 남자로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내가 진짜 이러려고 미국 왔나? 내가 어쩌다가 내 인생이 살다가 왜 이렇게 됐나?' 아 진짜 나는 막 그냥 그 와중에 우리 와이프는 또 집도 알아봐야 되고 또 이사 나갈 집도 알아봐야 되고 막 그냥 하여튼 엉망이었어요, 엉망.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나가서 일만 하는 게 속이 편했어요. 근데 일을 해도 일이 되냐고요. 진짜 우울증이 걸려 가지고 제가 그때 했던 일이 세탁소에서 이제 배달 일을 하고 있어요, 세탁소에서. 하루 종일 운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달 뭔지 알죠? 세탁물 갖다가 배달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운전하는데 제가 하루에 한 한국 키로수로 따지면 250 킬로에서 거의 300 킬로까지도 뛰어요, 하루에. 우울증이 걸리니까 '아 이놈의 핸들을 틀어 버릴까 어쩔까.' 막 별 이상한 생각이 다 들어요. 사실 지금도 의료보험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요. 300만 원씩 혹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치과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그럼 더 비싸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의료보험을. 그래서 지금도 저는 없어요. 근데 저희가 작년까지 살았던 집의 월세가 한 2,500 불, 그러니까 한 300만 원 가까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벌어 가지고 월세 내고 차 2대 굴리고 이러다 보면은 진짜 정말 정신없이 일 하지 않으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살아남을 수가. 그래서 정말, 정말 하루하루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면서 살고 있던 어느 날 인제 애터미 얘기가 시작됩니다. 이상한 아줌마가 와 가지고 "혹시 애터미 아세요?"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게 알 게 뭐예요 저는. 애터미인지 뭔지 나는 모른다. 그랬더니 애터미를 막 설명을 하는데 딱 들어보니까 뭐예요? 다단계잖아요, 다단계. 다단계 하면요 제가 일가견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미 6 번을 해 봤어. 다단계를 6 번이나 해 봤냐 그것도 사연이 있어요. 무슨 사연이냐면요. 한국은 지금 다 뭐 대기업 취직해야 되고 뭐 어딘가에 취직을 하려고 아니면 공무원 시험 봐서 공무원 되려고 하잖아요. 미국은 좀 분위기가 틀려요. 회사에 취직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다 자기 사업하고 싶어 해요 여기는. 다 자기 사업해서 자수성가를 하고 싶어 하는 게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의 꿈이에요. 아니면은 세일즈맨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세일즈를 한다거나 보험 세일즈를 한다거나 그게 오히려 어떤 회사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좋을 수가 있는 케이스가 많아요. 오히려 더 잘 살아요. 그래서 취직하는 거에 대해 목숨 안 걸어요. 여기서는 세일즈를 아주 유능한 세일즈맨이 되든가 아니면은 자기 사업을 해야지 그나마 밥 먹고 살 수 있고 괜찮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특히 우리 같은 이민자들은요. 자기 사업을 해야 돼요. 자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돈도 없죠. 기술도 없죠. 영어를 잘하지도 못하죠. 그죠? 아무 백그라운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암으로 가는 길이라는 회사 있어요, 미국발. 혹시 무슨 회사인지 아시죠? 그 회사에 어쩌다가 저도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가서 들어보니까 이거 신천지인 거예요, 신천지. 저같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사업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요? 많이 들죠? 혹시 1,000만 원 갖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요? 없죠? 저도 1,000만 원이 있어서가 아니고 1,000만 원도 없고 100만 원도 없고 만 원도 없어요. 10만 원도 없어요. 근데 1,000만 원 갖고도 못하는 사업을 내가 할 수 있냐고요. 근데 이 암으로 가는 길에 갔더니 가입비 얼마 내고 한 달에 얼마씩 사서 쓰고 뭐 연회비 있고 이런 거 하면은 사업을 할 수 있대. 그런데 세상에 뭐 백만장자도 될 수 있대요. 이런 말을 딱 듣고 나니까 귀가 솔깃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귀가 얇아서 얼른 가입을 하고 1년 반을 뛰어 봤어요. 1년 반을 열심히 했어요 진짜. 열심히 제가 뭘 해도 좀 무식한 면이 있어요. 저는 좀 단순해 가지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잘하잖아요. 공부를 못한 사람은요. 한 번 마음 먹으면 한쪽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좀 많이 배우지 않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송 본부장님이 잘 되신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열심히 1년 반 동안 했는데 1년 반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사인업을 했는데 1년 반 동안 몇 명 사인업 했는지 혹시 아세요? 1년 반 동안 18 개월 동안 무려 한 12 명인가 제가 가입을 시켰어요. 혹시 "왜 그거밖에 못 했어?" 아니면은 "와 1년 반 동안 12 명이나 했어."라고 어떤 게 생각이 드세요? 아마 대부분 애터미 하신 분들은 "아니 1년 반 동안 겨우 12명 사인업 받았어?"라고 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애터미 해 갖고는 하루에 30명도 사인을 받아봤거든요. 근데 1년 반 동안 12명 사인을 받을 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제가 그때 굉장히 가난했을 때예요. 굉장히 가난한데 미국에는요. 모든 다단계가 99.9%의 다단계가 다 가입비가 있어요. 그리고 99.9%의 다단계가 다 월간 유지가 있어요. 그리고 99.9%의 다단계가 다 연회비가 있어요. 가입시키는 것 자체가 이게 돈 얼마 내고 너 이거 가입해서 이거 제품 써 봐. 근데 가입비가 뭐 얼마라도 있어. 10만 원이라도 있어. 20만 원이라도 있으면 왜 10만 원을 내고 네가 여기에서 받는 그 베네핏, 네가 여기서 받는 그 혜택을 어떤 혜택들이 있다 이런 거를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그때 당시 12명 한 건 어떻게 보면 기적적인 거예요. 12명씩이나 했는데 도대체 이 12명 중에 1 명인가가 3 명을 가입시키고 그래서 총 제 그룹이 15명까지 되는 그룹이라고 표현하기 좀 죄송합니다만 저희 팀에서 15 명까지 갔는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아 이거는 절대 부자가 되기 힘들겠다.' 이렇게 사람이 가입하기 어렵고 또 저도 물건을 못 쓰죠, 비싸서. 근데 남들한테 쓰게 해야 되고 그게 너무너무 어려웠었는데 그만두고 났죠. 근데 처음에 들었던 컨셉은 굉장히 좋았었어요. 다른 다단계 와서 "우리는 좀 틀려." 하니까 또 혹해서 좀 해 보고 좀 혹해서 해 보고. 진짜 열심히 했던 거는 암으로 가는 길하고 마지막으로 혹시 한국에도 최근에 들어간 ACN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ACN? 제가 그거를 좀 열심히 해 봤었어요.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A자 이 돌림 회사만 지금 애텀이고 열심히 하게 됐는데 이 두 암으로 가는 길하고 ACN하고 이 두 개 빼놓고 나머지 4 개는 그냥 쪼끔 하다가 말았어요. 아무튼 6 번을 하다 보니까 딱 들으니까 이게 다단계라는 게 알잖아요 인제. 근데 꼭 희한하게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다단계 많이 해 봤을 텐데 다른 거 해 보다가 애터미가 진짜다는 걸 깨달았잖아. "인제 진짜야." 그리고 소개를 했더니 진짜가 나타났던 사람들이 그동안 많이 해 봤어도 진짜가 나타나니까 인제는 안 하겠대. 저도 그랬었어요. 6번 해 보고 나니까 애터미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인제 안 한다."라고 했는데 희한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가입비가 없다는 말을 해요. 월간 유지도 없다는 말을 해요. 연회비가 없다는 말을 해요. 여러분들 한국에서는 대부분 아주 법으로 가입비 없죠. 한국은 법으로. 그러니까 모든 다단계가 가입비가 없어요. 월간 유지도 없는 회사가 많이 있나 모르겠는데 미국은요 굉장히 희한한 소리예요. 어떻게 가입비가 없어? 어떻게 월간 유지가 없어? 어떻게 연회비가 없어? 저는 거기에 귀가 뻥 뚫린 거예요. 그러면 가입할 때 돈 하나도 안 든다는 거예요. 그냥 이것만 적으면 된다. 그것만 적으면 가입이 된대요. 그래서 '씨 믿져야 본전이네.' 하고 가입을 했는데 세상에 그게 제 인생을 바뀔 줄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그 순간만 해도 저는 그냥 오만 짜증이 다 나서 아무것도 하기 싫었는데 아무것도 진짜 누가 울고 싶은데 누가 뺨 때려 주면은 그냥 그 핑계껏 그냥 울어버리고 싶고 진짜 이놈의 인생 놔 버리고 싶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냥 가입을 한 거예요. 진짜 아무 기대도 안 했어요. 공짜니까 그냥 한 거지. 근데 이분이 저를 인제 세미나에 데리고 가요. 세미나에 데리고 가는데 솔직히 미국에서 저같이 다단계를 해 봤던 사람들은 굉장히 세미나 가는 것도 부담이에요. 왜냐하면은요. 세미나 한 번 참석하는 우리 예를 들어서 원데이 세미나 가는데 원데이 세미나인데 돈 내요 안 내요? 안 내죠. 근데요 미국에는요 대부분의 다단계 회사에서 세미나를 하면 그 입장하는데 5 불을 내야 돼요 5 불. 그러면은 5천 원이에요. 갈 때마다 5천 원 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누굴 초청해서 데려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손님을 데리고 왔는데 손님 보고 5천 원 내라고 해야 돼요? 제가 내줘야 될까요? 내가 내줘도 온다는 사람 있으면 "제발 좀 내가 내줄 테니까 와 봐 좀." 그러고 싶을 거 아니에요. 하여튼 뒤져라고 안 오잖아요. 근데 제가 다른 거를 해 보니까 세미나 가는 것도 누구한테 돈도 없는데 또 나 돈 없다는 말도 하기도 창피하고 그래서 그냥 안 가고 싶은데 세상에 세미나도 공짜라는 거예요. 아니 공짜, 세미나도 공짜. 제가 처음에는 그냥 공짜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가입을 했는데 공짜라니까 제가 이 회사가 좋게 느껴졌을까요? 아니면 더 의심이 생겼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의심이 생겼어요. 생각을 해 보세요. 너무 좋은 것 같으면 이게 사기지 그게 사실일 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더 빨리 들 거 아니에요. 그죠? '아이 좀 뭔가 이상하다 이 회사. 어떻게 다단계 회사가 가입비도 없고 월간 유지도 없고 연회비도 없고 근데 세미나도 공짜고 뭐 그럼 가면 제품도 공짜로 좀 주려나?' 그랬더니 진짜 그 제품도 공짜로 주는 거예요. 와 나는 이거 그래서 머리가 확 쓰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 사기 집단 아니야 이거? 무슨 이상한 집단 아니야?' 막 그랬는데 뭐 사원도 뭐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고 하고 했어 갖고 막 완전히 저는 긴장을 많이 했죠.
더군다나 거기에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은 회장님이 오셨대요. 그러니까 미국에 애터미 회장님이 왔다는 게 얼마나 큰지를 그때는 몰랐죠. 그냥 회사에 회장님이 왔는갑다 했는데 "회장님 소개하겠습니다." 하고 사회자가 딱 소개하는데 누가 회장인지를 몰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한 분이 일어나서 무대로 딱 올라오는데 얼마나 철상맞게 올라오시는지 '아 저분이 회장이야?'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이해하죠? 우리 회장님 보통 무대에 뛰어 올라갈 때 막 이렇게 하고 뛰어 올라가잖아요. 지금은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고 예쁜데 처음 봤던 저는 그때는 되게 부귀영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표현으로 가장 좋게 표현해서 철상맞게 올라갔어요. 철상맞게. 그러니까 진짜 안 그래도 의심스럽고 이상한 아주 굉장히 긴장되는데 회장님까지 철상맞게 딱 올라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 운명이 바뀔 줄 전혀 모르다가 그때부터 회장님 강의를 4 시간을 들었어요. 회장님이 2 시간 강의하고 10분 쉬고 또 2 시간 하더라고요. 제가 저의 그때 그 기분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마치 뽕 맞는다고 하죠. '뽕을 안 맞아 봤지만 뽕 맞았으면 이런 기분일까?'라는 기분이 들 정도로 황홀했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다른 다단계에서 세미나 같은 데 가잖아요. 영어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솔직히. 미국에 24 년째 살고 있지만은 영어 잘 안 돼요. 한국 사람이 가장 배우기 어려운 언어가 영어예요. 근데 영어가 안 되는데 세미나 가서 영어로 맨날 듣고 하면 머리가 쥐가 나요. 근데 4 시간 동안 한국말을 쫙 해 주니까 얼마나 재밌던지 회장님이 얘기도 재밌게 하시잖아요. 더군다나 저는 크리스천인데 성경 얘기도 1/3 정도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크리스천이 아니었으면은 뭐 이따위가 다 있어 하고 나갔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부자가 될 운명이었는지 그 말씀을 이렇게 그렇게 달고 재밌고 배꼽 빼고 좀 또 나중에 그 회장님 사모님 얘기하잖아요. 그때 또 얼마나 짠하고 눈물 나고 정말 재밌게 들었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 확 와닿았던 한마디가 뭐냐면은 자기는 지금까지 나와 있던 다단계 회사와 똑같은 회사를 안 만들었대요. 지금까지 있던 회사를 만들 것 같았으면 안 만들었대요 아예. 지금까지 나와 있는 다단계 회사하고는 전혀 다른 다단계 회사다. 다단계 회사지만은 전혀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입견을 갖고 듣지 마라. 나는 대부분 다단계 회사가 나왔다가 들어가고 나왔다 들어가고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가 망해서 들어가고 했는데 나는 절대 망하지 않는 회사를 차렸다. 절대 망하지 않는 회사를 차렸다. 내가 한번 망해 보니까 범죄자보다 더 나쁘게 되더라. 사장이 더 나쁜 놈이 되더라, 범죄자보다. 왜냐면 많은 나를 믿고 회사에 취직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 일자리를 잃어먹으니까 이게 정말 그것도 나쁜 일이더라. 그래서 나는 절대 망하지 않는 회사를 차렸고 그 예로 나 혼자만 물건을 팔고 다녀도 이 회사는 돌아가게 나는 그렇게 만들어 놨다. 그 말에 망하지 않으면은 회사가 계속 그래서 자기는 가입비도 없고 월간 유지도 없고 연회비도 없고 손님들 보고 강제로 얼마씩 사라는 게 아니고 써 보고 좋으면 스스로 오게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제품도 좋고 반품도 100% 해 준다. 그 말이 '그렇다면 이 회사는 진짜 되겠다.'라고 느끼고 일단은 그 모든 의심스러웠던 제 그 의심이 완벽하게 딱 걷어지면서 강한 부정을 했던 사람이 딱 긍정으로 돌아서니까 강한 긍정이 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그때 마음을 먹었어요. 제가 좀 귀가 얇다고 했잖아요 아까부터. '나는 이 회사에다 뼈를 묻어야 되겠다.' 좀 단순하잖아요 제가. 뼈를 묻어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뛰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사실 제 스폰서한테 그러면 어떻게 해서 돈이 되는지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세미나 가기 전에. 근데 저희 스폰서는 그때 당시 판매사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지금 생각하면 판매사가 혹시 뭘 알겠어요, 얼마나. 근데 저는 제 스폰서 외에는 애터미 하는 사람 만나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딸랑 떨어져서 하니까. 제 스폰서가 모든 걸 다 알고 있을 줄 알고 "돈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라. 소위 그러니까 보상 플랜 한번 풀어 봐 주라." 했는데 우리 스폰서는 "나는 그런 거 설명할 줄을 모른다.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세미나를 가서 거기서 "들어보면 되겠다."라고 거기서 설명해 주겠지 당연히. 근데 4 시간을 들었는데 도대체 돈 버는 건 언제 얘기하시나 언제 얘기하시나 4 시간을 다 들었는데 그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질문할 사람 질문해 보라고 이제 제가 맨 먼저 손을 들고 질문하는데 "그러면 보상 플랜 어떻게 되나요?"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그거 얘기하려면 또 2 시간이니까 초대하신 분한테 물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초대하신 분이 설명을 못 한다고 해서 여기 와서 들으려고 왔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물어보니까 그때 인제 김성일 임페리얼 님이 그때 와 계셨어요. 그때는 총장이었죠. 총장이 와 있었는데 거기 가서 한번 들어보자고 해서 갔는데 세상에 빤스만 입고 나와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혀서. 근데 여러분 혹시 지금 보상 플랜 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보상 플랜 설명하려면은 여기 칠판에다 놓고 제가 설명하려면 한 1 시간은 해야 되겠더라고요. 1 시간을 설명해야 설명이 되는데 조그마한 그 호텔에 있는 냅킨에다가 볼펜으로 써 가면서 요만한 사이즈 냅킨에다 볼펜에다 써 가면서 설명을 하는데 그 또 이분이 말을 또 저같이 막 이렇게 에너제틱하게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막 잠 올라오고 그러고 밤이 늦었기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이해가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글쎄요."라고 했더니 한 번 더 설명을 하더라고요. 막 설명을 하는데 인제는 못 알아먹었어도 알아먹었다고 해야 될 판이야. 왜 안 그럼 또 설명하면 이제 어쩌라고 나보고. 이 톤으로 설명을 하면은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들으면은. 그래서 대충 알겠다고 그냥 나왔어요. 근데 아무튼 이 회사에 대한 신뢰는 갖고 그때부터 열심히 뛰는데 미국의 사정이 처음에 녹록지가 않았어요. 왜냐면은 미국이 열고 나서 다른 나라들은 좀 준비를 해서 갔는데 미국은 진짜 준비 하나도 없이 왔어요. 준비 하나도 없이 와 가지고 그때 치약도 없었다. 치약도 없었고 치약은 쪼끔 나중에 들어왔는데 칫솔도 없었고 뭐 제품이 몇 개 없었어요. 그걸 가지고 하려니 진짜 깝깝하고. 그다음에 무료 배송하잖아요. 한국에서는 무료 배송하면 3만 원인가 하면은 무료 배송이죠. 무료 배송이죠. 근데 저희 돈으로 미국에서는 한 80만 원어치인가를 사야 무료 배송을 해 줘요. 그것도 무료 배송을 안 받으면 배송료가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그 배송도 저 같은 경우에는 뉴욕 쪽이에요. 뉴욕 쪽이면 미국 동부 끝털이에요. 근데 배송 창고는 시애틀에 있어요. 미국 서쪽 끝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주문을 딱 했잖아요. 그러면 주문하는 순간 인제 저 싱가포르에서 처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트럭을 타고 한국까지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오니까 보통 한 1 주일 걸리더라고요, 물건 오는데. 1 주일 주말 걸리면 열흘 걸리고 막 이렇게 돼서 정말 초창기에는 쉽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뭐 아무 스폰서가 없으니까 스폰서가 1 년에 1 번, 2번 와 가지고 이렇게 같이 다니는 거 빼놓고는 1 년, 2년 하니까 제가 대시적이 돼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식자 간다고 소식자 쪽으로 가셔 가지고 그쪽을 하시니까 인제 더 못 보는 거죠. 진짜 좌충우돌 막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막. 그래서 여러분들의 스폰서이신 이더구 임페리얼 님의 비디오를 보고 그때서 제가 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빚진 게 있어 가지고 정말 감사해해요. 아무튼 정말 열심히 뛰었어요. 열심히 뛰었는데 나중에 4년 정도 지나니까 리더스 클럽을 들어가더라고요. 그전에 샤론 로즈를 갔고 샤론 로즈 가서 또 열심히 뛰니까 리더스 클럽을 들어가고 나중에 스타 마스터가 되고 그다음에 인제 로얄 클럽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로얄 마스터 가고 이제 올 12월 달에 제가 영광에 이 배지 보이세요? 혹시 이거? 이게 무슨 배지게요? 예. 크라운 리더스 클럽 배지를 이번 달에 달았습니다. 제가 성공하고 나서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성공했냐고 설명을 해 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정말 열심히 뛰어다닐 때는 뭐 주로 설명하나요? 여러분 세일즈 마스터 가려면은 세일즈 마스터가 되려면 뭘 해야 돼요 여러분들? 세일즈를 마스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세일즈 마스터가 돼요. 영어를 그대로 한번 풀어 보래요. 세일즈 마스터면은 물건 파는 거를 마스터를 해야 돼. 물건 파는 거 마스터하려니까 제품 설명만 막 하고 다녔죠. 그러니까 단순한 머리에 다행히 저는 지금 아마 해라고 했으면 힘들었을지도 모르는데 여러분들 참 대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해라고 했으면 제품이 한두 가지냐고요. 저는 딱 22 가지인가 있으니까 제품 설명해라면은 하죠. 폼 클렌저 설명하고 비비크림 설명하고 뭐 해모임 설명하고 뭐 6종 설명하고 뭐 4대 기술이 어떻고 막 그것만 하고 다녔죠. 그러다 보니까 막 하고 다니고 그다음에 보상 플랜 막 설명을 하고 다녀요. 보상 플랜 하면 뭐 이렇게 뭐 가입비 없고 뭐 월간 유지 없고 막 이런 설명하잖아요. 그런 설명만 죽어라고 4 년을 했어요. 4 년을 하니까 리더스 클럽 딱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리더스 클럽 들어가고 나니까 그 설명 말고요. 어떻게 성공했냐를 설명해 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을 해 봤어요. '내가 어떻게 성공했지?'
그때 당시 인제 비전 스피커 하신다고 오신 분들을 설명 들어보면 '아 저렇게 해서 성공했구나.' 하는데 내가 설명하려니까 나는 뭐 때문에 성공했는지가 기억 안 나더라고요. 생각이 안 나요. '내가 왜 성공했지?'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한데 오늘 제 강의 중에 제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노하우가 없어요. 그 노하우를 배우러 오신 분들은 참 죄송해요. 근데 제가 그때부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나보고 "어떻게 성공했냐."고 자꾸 물어봐서 내가 강의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성공했지 보니까 딱 한 가지 있더라고요. 진짜 미쳐서 했더라고요, 제가 미쳐서. 미쳐서 하다 보니까 성공을 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이 땅덩어리가 커요. 저희 동네에서 LA를 가잖아요. 그러면 비행기를 타고 6 시간을 가야 돼요. 차 타고 6 시간이 아니고 비행기를 타고 6 시간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땅덩어리가 커요. 출장을 다니다 보면요. 자야 돼요. 그날 당일치기로 출장 갔다 올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11 시간 출장 가면은 그 가는 데만 11 시간 차를 타고 가요. 그러면은 24 시간 내에 일을 보고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와요, 절대. 그러니까 아예 가면은 한 1 주일씩 일을 하고 할 거를 마음을 먹고 가야 돼요. 그러면은 자야 돼요, 어딘가에서. 근데 생각을 해 보세요. 한국은 찜질방에서 자죠. 그러면 10,000원에서 10,000원 안에서 해결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미국에서는 10,000원 안에 해결될 수 있는 미국의 찜질방도요 몇 개 없어요. 여기서 6 시간 가면 하나 있고요. 12 시간 차 타고 12 시간 가면 또 하나 있고요. 그런데 어떻게 찜질방을 가? 찜질방을 가도 다행히 찜질방 근처에서 일을 해도 찜질방을 가도 한국 돈으로 한 4만 원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돈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차에서 자야 되고 또 밥을 못 먹고 다니기 일쑤예요. 그러니까 밥을 못 먹고 다니니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돈 번다고 얘기하고 다니면서 배에서 배를 골고 다니면서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 계속 나면은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부터 무슨 사업 설명만 하면은 목소리를 막 목이 갈 정도로 목소리를 키워서 얘기를 해요. 왜냐면 꼬르륵 소리가 혹시 나도 상대방이 안 들리게 하려고. 그래서 제가 아예 그게 습관이 돼 버렸어요. 막 목이 갈 정도로 큰 소리를 해요. 그렇게 사업을 하고 다녔는데도 힘든지를 모르고 다녔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왜 그랬을까 해 보니까 미쳤더라고요 제가. 완전히 애터미에 미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로 미쳤냐면은 누가 애터미 제품 써 보고 "아 싼 것 중에 괜찮죠."라고 하면은 속에서 확 올라와요. 뭐가 올라오냐면 야 아니 이 자껏 아니 제가 좀 인제 절대 그 말을 안 하는데 욕을 막 해요 속으로. 아니 감히 애터미 제품을 네가 싼 것 중에 괜찮은 거라고 네가 얘기를 해 할 정도로 제가 애터미에 완전히 저는 애터미 매니아예요. 애터미 제품이 세계에서 최고 좋아요. 사실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여튼 나는 애터미가 세계에서 최고야. 근데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데 세계에서 가장 싼 거야. 그것만 나는 알아요. 나는 다른 회사 제품 몰라. 나는 화장품을 써본 역사가 없기 때문에. 나는 그것만 알고 난 상대방이 근데 싼 것 치고는 괜찮다고 얘기하면은 엄청나게 화가 나죠. 그리고 뭐 홍삼단 있죠, 홍삼단. 여러분들 홍삼단 혹시 드세요? 홍삼단도 뭐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는 나온 지 지금 몇 년 안 됐어요. 이거 나온 지 몇 년 안 됐는데 이거를 처음에 먹으니까 되게 쓰더라고요. 드시고 계세요? 되게 쓴데 저는 이것마저도 보통 같았으면 '야 이거 써서 못 먹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애터미 찍혔잖아요. 애터미 찍혔어요. 그러면은 애터미 찍혔으면 저는 양잿물이라도 먹을 각오가 돼 있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 무식하게 하는 거예요. 애터미 찍혔어. 그러면 끝이야. 회사에서 얼마나 심사숙고해서 애터미 로고 찍어서 제품으로 만들어 줬겠어요. 그러면 저는 그걸로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서 사업을 저는 그렇게 미쳐서 했는데 세상에 미국에서 사업을 하니까 "아니 왜 로고에 한문이 들어갔어? 이거 메이드 인 차이나 같아서 안 좋아. 무슨 회사 이름이 애터미가 뭐냐? 아톰이 뭐냐? 무슨 색깔이 이러냐?" 뭐 하여튼 이상한 핑계들을 다 대더라고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완전히 미쳐 버리니까. 저는 "아 이거 먹고 쓰네. 나 써서 홍삼단 안 먹어요." 그러면은 '아 너는 아직 성공하려면 멀었겠구나.' 딱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품을 썼는데 뭐 "향이 안 좋다?" 뭐 그러면 "너는" 저는 절대 말은 안 해요. 말했다가는 큰일 나죠. 그러니까 말은 절대 안 하는 속으로 "아유 당신은 좀 성공하려면 멀었겠겠네." 애텀이 찍히면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들이 꼭 저같이 되란 말은 아닌데 저같이
성공하고 싶으면은 그냥 미쳐버리시라는 거예요. 애터미 제 로고 찍겠다. 세상에서 최고 좋은 거. 그냥 믿으세요. 저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인제 PPT를 좀 써 가면서 얘기를 할게요. 저 보이세요? 이거? 보이세요? 이게 2017 년도에 우리 송태현 본부장님, 한규비 본부장님이 미국에 오셨을 때 찍었던 사진 중에 몇 개를 지금 골라 봤는데 하여튼 좀 코믹한 것도 골라 봤고 하여튼 그때 너무 반가웠고요. 이거부터 시작을 했었어야 되는데 하여튼 예 제가 미국 생활 처음 했을 때 제 모습이고요. 이거는 생선 배달할 때 제 모습이고 제 애들 보이세요? 애들이고 인제 그 밥 이제 젖을 먹이고 있는데 제 혹시 표정 보이세요? 제 표정? 제 표정 보면 기쁜 표정이에요. 그냥 그런 표정이에요. 그러니까 기뻤어야 되잖아요, 애를 낳았으면은. 근데 진짜 삶에 취해 가지고 전혀 기쁨이 없이 살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인제 이게 제가 스타 마스터 됐을 때 사진이고요. 이건 로얄 마스터 됐을 때 사진이고 인제 빨리 크라운 마스터를 가야 되는데 이거는 작년에 제가 한국 갔을 때 영광스럽게도 본사에 가서 강의했던 내용인데 제가 그때 무슨 정신으로 했는지 그때 한 40 몇 시간을 잠을 못 잤었던 것 같아요. 시차가 바뀌어 가지고 잠을 못 잔 상태에서 또 제가 원래 준비했던 강의 내용하고 다 자르더라고요, 그 전날. 미국은 그냥 제가 강의한다고 하면은 묻지도 않아요, 저한테는. 무슨 내용을 하실 거냐고 물어보니 이건 안 되고 이거는 재미없을 거고 이건 흥행이 안 나오고요. 막 다 잘라 가지고 그 밤새 또 다시 해 가지고 다시 하느라고 하여튼 많이 떨었어요. 그랬던 경험도 있고요. 하여튼 자 애터미가 여러분들 어떻게 빅 비즈니스 스몰 비즈니스예요, 빅 비즈니스예요? 진짜 빅 비즈니스잖아요. 그냥 이건 보통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정말 큰 비즈니스란 말이에요. 근데 큰 비즈니스는 특징이 있는데 처음에 시간이 걸려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큰 결심이 필요해요. 세 번째는 집중해야 돼요, 집중. 네 번째는 여러분들한테도 정말 좋은 파트너가 있어야 돼요. 좋은 파트너. 제가 성공해 놓고 보니까 이 네 가지를 제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한번 말씀드려 보면은 시간이 걸린다. 물을 끓이는데 100 도씨가 돼야 물이 끓잖아요. 근데 제가 사업을 하는데 보면은 사람들이 그걸 못 기다리더라고요. 당장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떠나더라고요, 많이.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왜 떠나는지 이해가 안 돼. 심지어는 99.9 도가 됐는데도 떠나신 분도 계세요. 정말 이게 시간이 걸린 게임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 The bigger business, deeper foundation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큰 사업일수록 기초가 단단해야 된다. 여러분들 100 층짜리 건물 짓는 거하고 1 층짜리 단독주택 짓는 거하고 그 기초가 차원이 틀리죠. 그죠? 큰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더 깊이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야 돼요. 저는 요즘에 취미가 뭐냐면은 화분에 삽목을 해요. 삽목. 삽목. 나무를 잘라 가지고 그냥 흙에다 꽂아. 그러면 얘가 뿌리를 내려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꽂아 놨는데 유튜브를 보고 막 배워서 꽂아 놨는데 도대체 얘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어쩐지 전혀 변화가 없어. 전혀 변화가 없어. 그래서 뽑아 봤어요. 그랬더니 뿌리가 엄청나 있더라고요. 근데 왜 전혀 안 났을까 생각해 보니까 얘는 아직 뿌리를 덜 내린 거였어요. 뿌리를 충분히 내리고 나서 새싹이 나오더라고요. 그전에는 새싹을 절대 안 내놓더라고요. 그게 모든 이치에 맞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자 뭐가 여러분들의 기초입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거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스폰서가 막 도와줘 가지고 빨리 가는 것 같은데 나는 도와준 사람이 없어 천천히 간다. 그런 생각 많이 안 해 보세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스폰서가 열심히 도와줘 줘 가지고 빨리 간다는 게 절대 빨리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스폰서가 안 도와줘 가지고 천천히 간다고 해서 절대 천천히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충분한 내 밑으로의 뿌리가 나와 있지 않으면은 나는 결과적으로는 모든 그 대가 지불을 다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가 있었던 거는 저희 스폰서들의 공이 굉장히 커요. 미국에 있다는 이유로 또 해외 진출을 처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여쭤보면은 나는 미국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좀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라고 그러니까 또 시차가 이게 틀리니까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전화를 안 하고 좀 시간이 지체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밤이 늦어. 그래서 전화를 못 해.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일하다가 막 밤에 일하잖아요. 시간이 늦어버리면 자야 돼. 이런 식으로 그 스폰서십을 많이 못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좌충우돌을 했지만 그게 뿌리를 내리는 거였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냥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처음에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맨 처음에 어떻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냐고. 제품 얘기를 해야 돼요. 보상 플랜 얘기를 해야 돼요. 막 저한테 뭔 얘기를 해야 되냐고. 그냥 저는 가서 하세요.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좀 팁을 좀 주라고. 저는 팁이 뭐냐면은 그냥 가서 하세요예요. 먼저 무슨 얘기를 할 건가를 자꾸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자기 스스로를 다운하게 이게 뭐죠? 안 가게 만들어요. 그냥 생각 없이 가 버려야 돼. "안녕하세요." 해 놓고 그때부터 생각해야 돼. 생각을 하고 "안녕하세요." 생각이 계속 깊어지고 결국 "안녕하세요."를 못 해.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시고 그때부터는 인제 혹시 뭐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해하세요. 그냥 성령이 알아서 얘기를 해 줘요. 여러분들 세미나 많이 나오죠. 솔직히 세미나는 많이 들어요. 머리는 커져요. 계속 커지는데 뭐가 필요하냐면요. 실질적으로 가서 말하는 게 필요해요. 제품 설명 귀가 따갑게 들을 거예요. 보상 플랜 귀가 따갑게 들을 거예요. 리더십 뭐 무슨 강의 귀가 따갑게 들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서 얘기하잖아요. 나는 준비가 하나도 안 된 것 같았는데도 희한하게 나와요. 하다못해 폼 클렌저요. 요만큼만 짜도 거품 많이 나와요. 그 말이라도 하게 돼요. 하다못해. 진짜 이거는 칫솔에 금이온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균이 안 껴요. 그 말이라도 하게 돼요. 그냥 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노하우가 없어요. 노하우를 물어본다는 말 자체가 저는요. 어떤 사람이 그래도 노하우 좀 가르쳐 주라고 하면 저는 뭐라고 해 버려요 오히려. 노하우를 묻는다는 거는 내가 쉽게 배우려고 하는 거다. 쉽게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모든 그 해답을 쉽게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쉽게 찾는 건 쉽게 나가요. easy come easy go라고 하잖아요. 나한테 쉽게 들어온 건 쉽게 잃어먹어요. 어렵게 들어온 건요 절대 안 잊어먹어요. 절대 안 잊어먹어요. 그래서 그냥 가서 하시라는 거. 그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들은 파운데이션이 깊어져요. 당장 빨리빨리 사업자가 소비자가 안 되고 사업자가 안 나온다고 해서 절대 사업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니가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하려고 했는데 미리 얘기하면요. 여러분들 부동산의 3대 원칙 핵심이 뭐예요? 첫째도 위치, 영어로 로케이션, 둘째도 로케이션, 셋째도 로케이션이죠. 그죠? 우리 김원정 사장님은 지금 어디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고개를 엄청나게 흔들고 계셔 지금. 하여튼 비즈니스에서는요. 여러분들 첫째도 뭐냐면 첫째도 투자, 둘째도 투자, 셋째도 투자예요. 나중에 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하여튼 여러분들은 많은 실패를 하셔야 돼. 그게 필요해요. 나는 실패 안 하고 성공하고 싶기 때문에 노하우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 안 하고 성공하고 싶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나 실패 안 하고 성공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저의 답은 여러분 절대 성공 못 합니다예요. 절대 성공 못 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실패를 해야 돼요. 근데 실패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빨리빨리 실패를 많이 해 버려야 돼요. 그냥 안녕하세요 해 놓고 얼굴 빨개져서 나와도 돼요. 그래도 명함은 놓고 나오세요 최소한. 다음에 또 올게요. 또 올게요라고 막 도망가면서 말을 하더라도 뭔가를 남겨 놓고 오셔야 돼. 그 일을 많이 하시면은 된다. 두 번째로 진짜 큰 작심을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해야 돼요. 애텀이냐 아니냐. 저희가 살고 있는 뉴저지 제가 뉴저지라고 살고 있는데 뉴저지에서 쭉 올라가면 뉴햄셔라는 데 있어요. 뉴햄셔. 우리는 주마다 다 캐치프레이즈라고 하나 뭔가 있어요. 거기 뉴햄셔는 뭐냐면요. 한국말로 말하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예요. live or die. 그러니까 나는 자유롭게 살지 않으면은 난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한국말로 얘기하죠, 주로. 그러니까 뭐냐면요.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시면 나는 애터미로 성공 아니면 죽어버리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주 큰 작심을 하셔야 돼요. 제가 애터미 하면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풀타임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전업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언제 전업을 하기로 결정했냐. 제가 리더스 클럽 들어오고 나서 전업을 하기로 결정한 게 아니에요. 오토 판매사가 됐을 때 전업을 하기로 결정한 게 아니에요. 오토 판매사 되기 전에 전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월세가 한 300만 원 나가요. 차 2대가 돌아가야 돼요. 보험료 내야 돼요. 애들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빠가 요즘에 돈 못 버니까 너 기저귀 하나 갖고 어떻게 해 봐 좀. 할 수 있어요? 너
우유병 하나만 갖고 한번 해보자.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애들은 그냥 똥 싸고 싶을 때 싸버리고 그냥 배고프면 막 울어대고 해줘야 돼. 안 해주면 안 돼. 그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풀타임을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크레딧 카드 열 몇 개를 돌려가면서 살아요. 나는 그거 투자했고 지금 여기 크라운 클럽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때 제가 전업을 결정했던 거. 저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전업을 결정하니까 어때요? 지금 오토 판매사가 돼도 200만 원, 200만 원이면 저희 집 월세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뛰었겠어요? 진짜 죽을 각오로 뛰었어요. 죽을 각오로. 죽기 아니면 살기, 죽기 아니면 까무리치기로 뛰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30명도 가입을 시킨 날이 오더라고요. 아니 왜 해보기 전에 안 된다고 먼저 생각을 하냐고.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시라고요. 선지랄 후 수습이란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혹시 여러분 한국은 전업자들이 많다고는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전업 못 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도 한국에 지금 현재는 한국에 파트너들 많으세요. 근데 아직도 전업 못 하시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당장 때려치고 전업을 해란 말 절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버금가는 작심을 하시라고. 작심을. 내가 지금 당장은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작심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언제까지 딱 목표를 정해라고. 언제까지 해가지고 나는 그때 지금 하고 있는 걸 때려치고 애터미 전업을 하겠다. 기한을 정하셔야 돼. 항상 기한을. 그리고 전업을 목표를 삼고 하셔야 돼. 설사 그게 안 되더라도 거기 비슷하게라도 가요. 목표를 안 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마인드를 정하시라고요. 그리고 나서 뭘 하셔야 되냐. 주위에 선포를 하셔야 돼요. 나는 애터미 하는 사람으로 낙인을 스스로 찍어버리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애터미 아니면 죽음을 달라해요. 나는 지금부터 애터미 이거를 하셔야 돼. 보통 큰 마음으로 먹으면 안 돼요. 자, 세 번째는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집중. 저는요 미국에는요 전업하기가 힘들어요. 전업하기가 실제로 저희 파트너님 중에서 리더스 클럽 올라와도 전업을 못 해가지고 쩔쩔 맸던 분들도 많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같으면 리더스 클럽 들어가면은 당연히 전업하시겠죠, 그죠? 근데 미국은 그게 좀 아직도 어려운. 리더스 클럽 들어와도 쉽지가 않아요, 전업하기가. 그래서 천천히 한다고 그래요. 천천히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난 10,000시간만 채우면 되겠지. 절대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안 돼요. 진짜 집중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없이, 예를 들어서 여기 혹시 의사분 계세요, 의사? 내가 할 수 없이 지금 의사를 하는데 난 빨리 애터미를 해야 되겠다. 이게만 애터미 할까? 그거에만 몰두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판매사 좀 센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다. 이거 혹시 처음 오신 분들 혹시 계세요? 그런 분들 계시면은 좀 오해 마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좀 세게 좀 얘기할게요. 판매사를 갈 때 어떻게 가요? 판매사를 갈 때 언제 가야 돼요? 언제? 좌우에 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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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명씩 있으면 그때 판매사 가요? 언제 가야 돼요? 판매사를 갈 때는 언제 가야 되냐면요. 내가 이걸 사업을 한다고 할 때 가버려야 돼요. 나 좌우에 한 명 한 명 2명밖에 없는데 가야 돼요? 본인이 이걸 사업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가버려야 돼요. 한 명 있으면 뭐해? 어때? 2명 있으면 더 좋고 3명, 10명 있으면 더 좋고 한 명 있어도 내가 이걸 사업으로 버는 순간 판매사 갈 계획을 짜세요. 판매사 갈 계획을 짜세요. 그러면은 나 혼자 좌우에 250만, 250만, 500만을 나 혼자 다 해야 되는데 그래도 해요? 자,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배팅이란 거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다. 근데 저는 우리 파트너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판매사 그냥 가세요. 예를 들어서 판매사를 나 혼자 크레딧 카드로 다 긁어서 하면 얼마 들어요? 혹시 한국에서는? 혹시 아시는 분? 자, 해머이 한 박스 쏠게요. 1,000만 원 든다 쳐. 예, 1,000만 원 들어요. 그러면은 1,000만 원 들어가지고 판매사를 가야 되면은 그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라고 하는 스폰서가 있으면 여기 회사에다 고발해야 돼요?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판매사 사업으로 봤으면 이제 판매사 가세요. 근데 양쪽에 한 명밖에 없어. 나 혼자 1,000만 원 다 긁어야 돼. 그래도 가야 돼요라고 물어봤을 때 그래도 가야 됩니다. 그러면 쪼르륵 회사 가서 고발을 해야 되나요? 마음만 맞으면요. 1,000만 원 아니라 2,000만 원이 들어도 해야 돼요. 이게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들이 할 생각이 있냐? 하고 싶지 않은데 송태현 본부장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거냐? 그 차이인 거예요. 내가 가고 싶으면요. 2,000만 원이 들어도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게를 하나 차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게. 1,000만 원 갖고 차릴 수 있는 가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김정원 사장님 감사해요. 리액션이 좋은 사람이 좋아요. 그리고요. 리액션이 크면은요.
성공 확률이 크대요. 또 그만큼. 가만히 듣고만 있는 사람보다 이해도가 또 크고 성공 확률이 크대요. 1,000만 원짜리 가게 차릴 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가게 차렸다 쳐. 근데 그 1,000만 원짜리 가게 딱 차려 가지고 그 안에 앉아서 흐뭇해 가지고 '야 나는 이 다음에 여기서 한 달에 1억씩 벌 거야.' 하는 미친놈 봤어요? 1,000만 원짜리 가게 차려 놓고 1억씩 벌 생각을 하고 있는 미친놈 있으면요. 잘 보살펴 줘야 되는 거 아시죠? 1,000만 원짜리 가게로 1억씩 번 수 있지도 않을 뿐더러 아니 차릴 수 차릴 수도 없을 뿐더러 1억씩 번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돼. 근데 여러분 봐 보세요. 애터미에서는 혼자서 진짜 다 긁어도 1,000만 원이야. 그거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물건이 있어야 사업을 하죠. 그죠? 제가 투자라고 했죠. 첫 번째 투자가 제품이에요. 제품. 내가 제품의 제품이 돼야 된다. 영어로 저는 그 아메이를 미국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영어로 많이 배웠는데 내가 제품을 많이 써 가지고 그 결과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애터미를 한다면서 맨날 피부도 푸석푸석 해 갖고 다녀. 비비크림도 안 바르고 다녀. 선크림도 안 바르고 그러면서 애터미 한다고 다니면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첫 번째 투자는 제품이어야 돼요. 그래서 1,000만 원을 다 긁을지언정 판매사를 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판매사를 간다고 하면서 집에서 그냥 오늘 하루 됐으니까 또 30만 끊고 내일도 30만 끊고 앉아 있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판매사를 가야 된다고 하면은 지금부터 죽으라고 다니면서 나 이번에 프로모션 할 거야. 너 좀 나 좀 도와줘야 돼. 너 나 사업 시작했으니까 도와줘야 돼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해야 되죠. 열심히 뛰어다니면은 1,0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이면 갈 수 있어. 진짜 죽으라고 뛰어다니면은 300만 원이면 갈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나랑 마음 맞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야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나 좀 도와줘. 다음엔 네 차례야. 하고 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진짜 200만 원, 300만 원이면 갈 수 있어요. 그죠? 그래도 200만 원, 300만 원도 써야 되네.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면 할 말이 없는데 그다음까지도 생각을 해 봐야 돼. 야 자 죄송합니다. 내가 100만 원어치, 200만 원어치, 300만 원어치 혹은 500만 원어치 물건을 딱 안 놨어. 거실에 그 제품이 쌓여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그 제품 보고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 제품 볼 때마다 '내가 미쳤지. 송태현 본부장한테 속아 가지고 내가 미쳤지.'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저거를 어떻게 없애야지? 아마 저기 그 쇼핑몰 무슨 몰 거기다 팔아 버릴까?' 그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되고 온라인에다 팔 생각 하지도 마세요. 우리 송태현 본부장님 잘려요. 잘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건 생각도 하지 말고 '저 제품을 어떻게 없앨까?' 그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품이 많아 가지고 막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쌓여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를 봐도 애터미 제품 저기를 봐도 애터미 제품 그러면요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나는 자나깨나 애터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렇잖아요. 나를 밀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제품에 투자를 해 놓고 그 제품을 없애버리면 돼. 그러면은 손님이 많아서 물건이 팔릴 때가 있어서 물건 갖다 파는 거나 물건 갖다 놓고 팔 때를 찾아서 파는 거랑 이게 돌아가다 보면 똑같아져요 나중에. 그래서 판매사를 갈 때는 언제냐? 내가 사업으로 생각 딱 하는 순간 판매사를 갈 생각을 하시라고. "나는 2 개월 동안 3 개월 동안 열심히 해 보고 갈 거예요."라고 하면은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할 얘기 없어요. 내가 한 6 개월 지났는데 그때서 판매사 간다고 하면은 "나 인제 프로모션 하려고 하는데." 말빨이 안 먹혀요. 딱 내가 사업으로 할 때 애터미 아까 처음에 그랬죠? 여기서 declare your goal. 뭐냐면 나는 애터미 한다는 거를 선포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때 나는 그러면서 바로 도와달라고 해 버리세요. 물건 하나 갈아 줘 집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가셔 버려야 돼. 그렇게 해서 가시고 또 가시고 그리고 계속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또 판매사 물건 싹 없애고 그 물건 판값으로 써 버리면 안 되고 또 물건 사 가지고 쟁여 놓고 또 팔고 그 일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 일을 집중적으로 하셔라. 집중적으로. 그걸 하셔야 돼요. 네 번째로는 여러분들한테는 진짜 좋은 팀메이트가 있어야 돼요. 나랑 같이 뛰어주는 파트너가 있어야 돼. 저는요. 제가 인제 로얄 마스터니까 제 밑에 본부장님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저희 본부장님들은 참 제가 얼마나 고마운지 저의 승급을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하는지 몰라요. 저의 직급 유지를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한지 몰라요. 그 로얄 마스터지만은 제가 직급 유지하는 거는 스타 마스터예요. 그래도 크라운 클럽 와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리더스 클럽 어떻게 하는지 다 아시죠? 딱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리더스 클럽 된다.
어떻게 하면 로얄 클럽 된다. 어떻게 하면 크라운 클럽 된다. 나와 있어요. 리더스 클럽은요. 팀장 유지하시면서 150만, 240만 번갈아 가면서 맞으면 돼요. 로얄 클럽은요. 국장 유지하면서 240만, 600만 번갈아 가면서 맞으면 돼요. 크라운 클럽은요. 본부장 유지하면서 2천만 맞으면 돼요. 그러면 크라운 클럽 가요, 여러분. 내 파트너들은요. 제 직급 유지를 위해서 정말 노심초사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 파트너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정말 자랑스러워요. 여러분들한테 혹시 그런 파트너 있으세요? 그런 파트너 있으시면 좋겠다는 분. 예. 진복순 사장님 제일 먼저 손 올라갔어요. 하여튼 제일 먼저 있을지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파트너가 빨리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빨리 있게 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여러분들이 그런 파트너가 되시면 돼요. 여러분들 스폰서한테. 스폰서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나는 스폰서님 제 쪽은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저쪽 하세요. 라고 말하실 수 있어야 돼. 맨날 스폰서한테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하면은요. 안 돼요. 여러분들 파트너가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파트너가 맨날 나한테 이것도 해주라 저것도 해주라. 아이 저것은 지가 오다도 할지 모르나 손가락이 삐었나? 뭐 가입도 할지 모르나? 뭐 스폰서님 뭐 누가 뭐라고 컴플레인하는데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어떻게 무슨 일만 생기면 스폰서님 그렇게 해도 돼요. 하지만 하고 한 날 나중에 팀장 돼서도 하고 있고 국장 돼서도 하고 있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최소한 여기 본부장님이나 국장님들은요. 국장이 뭐예요? 한 국의 장이에요. 팀장은 뭐예요? 한 팀의 팀장이에요. 내 팀은 내가 이끌고 나가실 수 있어야 된다는 그 정도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스폰서한테 그런 사람이 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 하면은 자연적으로 복제가 일어나요. 복제를 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복제 시키려고 하면 절대 복제 안 돼요. 복제가 되게 해야 돼요. 복제가 되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말을 하면 안 돼. 행동만 해야 돼. 행동만. 절대 행동만 해야 돼요. 말을 하는 순간 복제 안 돼요. "너는 왜 스폰서 복제 안 하니?" 라고 말을 하면은 복제가 될까요? 안 돼요. 입은 아예 그냥 닥치고 있어야 돼요. 행동으로만 해야 돼. 행동으로만 행동. "왜 안 따라하지?" 하면서도 행동으로. 그리고 복제해야 된다는 말은 내가 안 해도요. 다 해 줘요 누가. 내가 하는 순간 복제 안 돼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제를 뭘로 시켜야 된다? 말로 해야 된다? 행동으로 해야 된다? 행동으로 시켜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해야 되고요.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반복이라고 했죠. 그죠? 여러분들은 계속 도전해야 돼요. 도전. 제가 이제 애터미 한 지 딱 10년이 넘었어요. 이제 11년 만 11년 돼 가요. 그러면 제가 많이 이렇게 물어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초창기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 저와 같이 했으면은 지금쯤 본부장은 와 있겠죠. 그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요, 절대 아니에요. 제가 초창기 때 시작했었던 분들 중에서 아직 오토 판매사도 못 하신 분도 수두룩하고요. 아직도 오토 판매사로 앉아 계신 분도 수두룩해요. 왜 그럴까요? 뭐가 차이일까요? 어떤 사람은 막 해 가지고 크라운 클럽까지 가고 어떤 사람은 아직 오토 판매사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은 겨우 오토 판매사가 있고 뭐가 틀릴까요? 도전을 하고 있는 사람이냐 도전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이냐라고 그 차이로 봐요. 소비자라고 이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근데요. 소비자 하는 와중에도 계속 목표를 세우고 직급을 목표로 일을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최소한 1 년에 3 번은 도전해야 된다고 봐요. 많으면 4 번. 3 번, 4 번은 도전을 해야 돼요. 2016, 21년이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내년에 이미 직급 도전 계획이 다 나와 있으셔야 돼요. 최소한 판매사님들은 2-3 달에 한 번씩 계속 판매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판매사 갔다고 해서 판매사 유지되는 거 아니잖아요. 팀장 가서 판매사 유지하고 있으면 잘하는 거예요. 근데 팀장들이 판매사 유지되고 있다고 나는 오토 판매사니까 인제 요번에 핀도 줬고 뭐 안주한다? 절대 안 돼요. 계속 팀장 유지 도전을 하셔야 되고 국장인데 팀장 유지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죠. 그럼 빨리 리더스 클럽 국장인데 팀장 유지되고 있으면 빨리 리더스 클럽 목표를 삼아야 돼요. 그리고 리더스 클럽 들어갔으면 빨리 스타 마스터 가실 생각을 해야 되고 스타 마스터 들어가셨으면 로얄 클럽 생각을 하셔야 되고 로얄 클럽 들어가셨으면 빨리 로얄 마스터 목표를 세워야 되고 로얄 클럽 들어갔으면은 빨리 크라운 직급을 목표를 세워야 되고 여러분은 언제까지 계속 도전해야 되냐면은
오토 임페리얼 가실 때까지 도전을 해야 돼요. 나는 로얄 클럽이니까. 나는 리더스 클럽이니까. 나는 오토 판매사만 해도 뭐 회사에서 뭐 80% 왔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 50% 왔다고 하니까 안주하는 순간 리더의 자격이 없어요. 안주한다고 제가 좀 교만이 있어가지고요. 로얄 클럽 딱 들어오니까 저도 조금 좀 즐기고 싶더라고요. 왜 성공한 사람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나는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자고 싶을 때 잔다. 뭐 성공했던 삶에 그 자랑하느라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렇게 해봤어요. 진짜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런 생활을 몇 달을 해봤더니 10시에 일어나라고요. 10시에. 10시에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제가 뒤를 돌아보니까 팀이 저희 그룹이 침체되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아차 싶어서 다시 열심히 뛰었어요. 제가 도전 안 하니까 도전을 안 해요. 그래서 리더들은요. 도전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끊임없이. 계속 새로운 방향을 제시를 하고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고 그리고 리더의 역할이 하나는 뭐냐면은 파트너들 자꾸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푸시를 영어로는 푸시한다고 그러고 또 키킹 더 멋이라고도 하는데 킹 더 멋이 좀 재밌어요. 엉덩이를 걷어차라 이거예요. 주저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엉덩이를 걷어차라 이거예요. 일어서라. 그게 이제 영어 표현으로 키킹 더 멋이에요. 그래서 파트너들 엉덩이를 막 걷어차야 돼. 빨리 가게. 리더의 역할은 그거예요. 파트너들이 나 천천히 갈래요. 천천히 갈래요 하면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으면 할 수 없지만은 그렇게 놔두면 안 돼요. 계속 도전 안 하고 있으면 도전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리더의 역할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스폰서가 여러분들한테 도전하자는 말 안 하면 스폰서 자격 없다라고 지금 이후로부터는 스폰서 자격 없다라고 판단하세요. 내 스폰서는 나를 그냥 도전하지 않게 냅두는구나. 나에 대한 사랑이 없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리더의 역할 중에 하나가 도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때 혹시 이성현 박사님 글 여러분들 혹시 받아보시나요? 리더들한테는 이성현 박사님 그 글이 가는데 하루는 그 글을 읽었어요. 이게 어떤 영어권 시인이 쓴 시를 한국말로 표현해서 제가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이 낭떠러지가 자꾸 나보고 오라 하는데 나는 겁나서 안 갔다. 근데 자꾸 오라 하니까 겁나서 안 갔는데 하루는 하도 오라고 하니까 가봤다. 왜냐면 가면은 떨어질 것 같아서 무서워서 안 갔다. 가봤더니 나를 밀어뜨려서 낭떠러지로 떨어뜨렸더라. 내가 떨어뜨렸는데 잠시 후에 보니까 내가 날개로 날고 있더라. 뭐 이런 글을 혹시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푸시를 안 하면요. 절대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사람 만날 때 자꾸 가서 그냥 얘기하라고 했죠. 그냥 얘기하다 보면요. 내 안에 뭔가가 자고 있는 게 깨어나요. 잠자고 있는 거인을 깨어내라 뭐 이런 책도 있잖아요. 내 안에는요. 여러분들 임페리얼이 자고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는 임페리얼이 있는데 그걸 깨워내는 역할을 하려면요. 도전을 해야 돼요. 사람한테도 그냥 가서 말을 해야 돼요. 직급도 도전해야 돼요. 그 도전이 없는 팀은 빨리 갈 수 없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희 팀 중에서도요. 저한테 우산 씌우는 팀이 있어요. 그 팀은 저를 오해를 해요. '아 심재광은 배팅 쳐서 가는 놈이다.'라고 제 팀 안에서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 없겠어요.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이성현 박사님이나 회장님이 수도선불한 말 아시죠? 수도선불. 뜻이 뭐예요? 물이 들어오면 배는 자연적으로 뜬다 이거예요. 왜 배를 들어올리려고 하냐. 물이 들어오면 배가 뜬다. 근데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물이 들어오면 배가 뜨는 게 아니고요. 리더들은 물을 들어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을 들어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리더의 역할이에요. 물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역할이 리더의 역할이 아니에요. 물이 들어오게 만드는 역할이 리더의 역할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역할을 하는데 가만히 소비자 이 노래만 부르고 있으면요. 안 돼요. 무조건 직급 그리고 그 직급을 위해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뛰는 과정 안에서 여러분들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얘기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진짜 나도 생각지도 못했던 말들이 막 멋있는 말들이 튀어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제가 자꾸 이렇게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도전을 하셔야 되고 도전이 오면은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싸운다 아니면 도망간다. 싸운다 아니면 도망간다. 여러분들은 맞서 싸우세요. 스폰서가 가져가면 죽어도 따라가세요. 죽어도 따라가세요. 이해하시죠? 제가 절대 여러분들 배팅 치는 거 아니에요. 예. 오해하지 마세요.
물이 들어오면 배가 뜨는 건 맞아요. 근데 리더 역할은 물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물이 들어가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자꾸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행동하라 이런 건 뭐 더 잘하실 거예요. 뭐 꿈을 정하고 꿈을 적고 그거를 자꾸 읽고 느끼고 그냥 읽으면 안 돼요. 느끼면서 읽어야 돼요. 그다음에 애터미를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A코어 체크리스트 있죠. A코어 리스트. 그것도 있는데요. 더 디테일한 습관을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A코어가 아니고 10코어, 20코어, 30코어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질구레한 나는 아침에 6시 반에 일어나겠다. 이런 것도 코어 리스트에 들어가셔야 돼요. 부지런한 사람들은요. 무조건 성공하게 돼 있어요. 예. 게을러서 미녀가 아닌 거지 부지런한 사람은요 무조건 다 미녀예요. 왜냐면 다 가꾸거든. 내 얼굴에 맞게 하나님이 다 맞게 태어나게 해 주셨어. 내가 잘 가꿔서 잘 이렇게 하면은 다 예뻐 보여요. 근데요 애터미 와서는 무슨 말이 있는지 아세요? 내가 게으른 수는 있어도 물건 못 파는 사람 없어야 돼요. 아니 애터미의 시작이 뭐예요? 세일즈 마스터잖아요. 세일즈 마스터를 할 줄 알면은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이 세일즈를 못 해요. 나 세일즈 애터미는 세일즈예요, 세일즈 아니에요? 세일즈도 아니에요. 그냥 알려주면 다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도 나한테 열심히 쳐 발라. 쳐 먹어. 아니 갖다 먹어. 그러다 보면은 물건은 팔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있어도 물건 못 파는 사람은 없어요. 아 게으른 사람은 있어도 못생긴 여자는 없다. 그 말이죠. 정확히. 그죠? 애터미에서는 게으른 사람이 있어도 물건 못 파는 사람은 없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자꾸 여러분들 부지런해져야 돼요. 부지런해지려면 자꾸 내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리스트가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6시 반에 일어나서 양치질 하고 차가운 물 한 물 먹고 유산균 먹고 그러니까 그걸 다 써 놨어요, 저는. 그러니까 8 코어 체크리스트가 아니에요. 저는 34 체크리스트예요. 34. 34개를 해요, 매일. 성경책 한국말로 성경책 읽고 영어로 성경책 읽고 한국말로 책 읽고 영어로도 책 읽고 하루에 한 번씩 파트너랑 통화하고 이런 거 다 있어요, 저는. 하다못해 매일매일 저는 요즘에 스패니시 공부도 해요, 스패니시. 여러분들 중국말 공부도 한번 해 보세요. 지금부터 해 보세요. 이거를 여러분들 같이 거창하게 '아 인제부터 내가 일기를 쓰겠다.' 일기 쓰겠다고 하죠. 일기 쓴 몇 명이나 쓰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일기 쓰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 매일 쓰기 어려워요. 근데 일기를 쓰는데 어떻게 쓰냐면요. 딱 한 줄만 쓰세요. 딱 한 줄만 쓰는 걸로 한번 해 보세요, 일단은. 딱 한 줄만 1년 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어요. 일기 쓴다면 나는 오늘 뭐 했고 누구랑 만나서 무슨 얘기했고 막 거창하게 며칠은 써. 그거 1년 절대 못 해요. 평생 못 해요. 간단하게 쓰세요 일단. 그런 것들을 그래서 아토믹 헤빗이라고 있죠. 아토믹 헤빗. 읽어 보셨어요 혹시? 노란 책. 이덕우 총단장님도 그 책 소개했는데 노란 책 아토믹 헤빗. 안 읽어 보셨으면 꼭 읽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 책에 다 나온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걸 매일 하는 거. 뭐 이거는 건 다 아실 거고. 하여튼 마지막으로 딱 2가지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미국에서는요 1시간 넘어가면 뒤지게 욕먹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미국에 와서 강의하실 일이 있으면 1시간 이내로 해야 돼요. 좋으면 30분이면 제일 좋고 30분 만에 끝낼 수 있으면 제일 좋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무릇 지킬 만한 이거 성경 얘기거든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애터미에서 처음에 성공하겠다고 마음 먹고 들어왔잖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여러분들 성공하겠다는 그 마음은 절대 지켜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강해질지 아무도 몰라요. 여기 엄마들 계시죠? 어머니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머니들. 예, 다 손 드시네. 저는 남자들은 솔직히 모르겠는데요. 어머니들은 100% 이해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내 자식이 위험에 처해 있어. 그럼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만약에 설사 내 자신이 죽음으로 들어갈지라도 나는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몸을 던질 거예요. 그죠? 이해돼요, 엄마들? 저는 아빠들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도 자신이 없어요. 내 자식이 위험에 처해 있다면 나도 내 몸을 던질 수 있을까? 근데 엄마들은 100% 던져요.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얼마나 강해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해질지 여러분들 딱 마음만 먹고 있으면 나는 무조건 애터미에 성공하겠다. 그 마음만 먹고 있으면 돼요. 나는 내 자식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겠다는 거는 평소에 돼 있잖아요. 그 마음은.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무슨 어
위험에 처했으면은 내 몸을 던질 수 있어요. 여러분도 평소에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애터미에 성공하겠다.' 그 마음을 항상 지키세요. 왜냐하면 거기서 모든 원천이 나와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잖아요. 우리의 애터미도요. 내가 성공했다는 마음을 끝까지 지키면은 돼요. 마지막으로 이거 말씀드릴게요. The few가 되라. 소수가 되라, 소수. 대부분의 사람들 생각하는 데 따라가면요 여러분들은 성공 못 해요. 파레토의 법칙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20대 80 이렇게 돼요. 그냥 다 대중만 따라가도 그냥 80%의 삶을 살게 돼요. 근데 앞으로는요. 아니 앞으로 지금도 현재 1대 99로 된 거 아시죠? 1%에 못 들어가면요. 99%에 들어가고 99%의 삶은요. 좋은 삶이 아니에요. 앞으로는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0.1% 대 99.9%, 0.01% 대 99.99%로 나눠져요. 여러분들 그 소수에 안 들어가면요. 절대 앞으로 힘듭니다. 여러분들은 애터미의 소개를 받았다는 것도 벌써 선택을 받은 거고 애터미를 알아먹었다는 것만 해도 벌써 소수 그중에서도 또 소수에 들어간 거예요. 애터미를 알아먹었어도 사업으로 하겠다고 결정한 것도 또 소수가 됐어요. 또 이 자리에 오기로 결정한 것도 또 극소수예요. 하지만 더 소수가 되셔야 돼. 무슨 소수로 되셔야 되냐? 내가 사람이 충분히 있으면 판매사 도전하겠다는 마음을 버리고 내가 도전을 해야 돼요. 도전하면 사람이 생겨요. 길이 없으면 못 간다는 생각을 버리고 길이 없어도 가겠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길이 없는데 어떻게 가? 대부분 사람들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판매사를 가?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수입이 충분히 돼야지 전업을 하지 어떻게 수입이 안 되는데 전업을 해. 소수는 그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하기로 한 이상 얼마나 큰 사업이란 걸 깨달은 이상 이제부터는 투자를 해야 돼요. 첫 번째 투자는 제품에 투자를 하고요. 두 번째 투자는 내 자신에 투자를 해야 돼요. 내가 10년 전에 심자강하고 지금의 심자강은 완전히 딴 사람이에요. 10년 전에 심자강은요. 진짜 죽지 못해서 살았던 어 패배자였어요. 근데 지금 심자강은요. 어디 가든지 자랑스러워요. 제 자신도 스스로 너무 자랑스러워요. '이 일을 해냈구나.' 정말 너무 자랑스러워요. 애터미니까 가능하죠. 근데 제 자신이 리더가 아니었다면은 리더로 성장을 안 했다면 이 자리에 못 왔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돈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돈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면 절대 돈을 못 잡아요. 그냥 내가 리더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생각하세요. 팀 도전 이것도 그냥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판매사는요. 매출만 일으키면 판매사 돼요. 팀장이 되려면요. 4명을 설득을 해야 돼. 가자라고. 설득을 해야 돼. 그 설득이 안 쉬워요. 근데 그거를 왜 하냐 머리 아프게. 그런 과정에서 내가 성장을 한다. 왜 설득을 하면 저 새끼를 어떻게 꼬시지 한마디로. 어?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그래서. 어떻게 저거를 꼬시지?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변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상대방 생각 바꾸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상대방의 생각을 바꾸기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변하면 돼요. 평소에 내 모습 그대로 가서 "야 애텀이라는 게 있는데."라고 얘기해 봤자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근데 내가요 갑자기 얼굴이 샤방샤방해지고 예 옷도 깔끔하게 입고 다니기 시작하고 추리닝에 쓰리바 찍찍 신고 다니던 게 아니고 딱그 정장 입고 구두 딱 신고 다니면서 가방 하나 딱 들고 수첩 하나 딱 들고 다니면서 막 메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면은 상대방이 어떻게 '저 새끼가 왜 저렇게 변했지? 어? 평소에 모습하고 틀리는데.'라고 생각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야 내가 애텀이라는 걸 하는데 말이야. 응? 이거 제품 한번 써 봐." 이렇게 딱 얘기해 줘야 그때 '안 그래도 저 새끼가 요즘 왜 그러지?' 하고 궁금하던 차에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변하는 만큼 상대방의 생각이 변할 찬스가 있어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는데 상대방이 변해 주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웃기는 얘기예요 이게. 그 사기꾼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의 투자를 나한테 투자를 내가 변하게 일단 제품으로 나를 변화시켜야 되고요. 나를 박사님들 강의를 들으면서 나를 자꾸 변화시켜야 돼요.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말을 순환시켜야 돼. 저같이 이렇게 "저 새끼, 이 새끼." 하면 안 돼요. 첫 번째는 제품, 두 번째는 나에게 투자, 세 번째는 사람들 마음 얻는 데 투자를 해야 돼요. 사람들 마음을 못 얻으니까 가면 갈수록 힘들어져요. 사람들 마음을 얻으니까 가면 갈수록 쉬워져요. 사람을 못 얻잖아요. 1,000,000 금을 갖다 줘도요. 직급 못 가요. 생각을 해 보세요. 내 파트너가 안 해 주면요 못 가요 절대.
천만 걸음을 갖다 줘도 못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본부장 그렇게 쉽게 가는 거 아니에요. 로얄 쉽게 가는 거 아니에요. 로얄 가 보니까 로얄 간 사람은 무조건 존경해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크라운 가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야 크라운 간 사람들은 진짜 무조건 존경해야 되겠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을 얻는 데 투자를 하셔라. 근데 마음을 얻는 데 투자할 때 가장 돈이 쪼끔 들게 투자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요. 내가 아직 돈이 없을 때 투자를 해야 돼요. 내가 돈이 있을 때 투자를 하려고 하면요. 돈 갖고 안 돼요. 왜냐하면 마음을 사는 일은요. 돈으로 절대 안 돼요. 돈이 없을 때 마음을 사는 게 가장 싸게 들어요. 값싸게 마음을 사라는 의도는 아니고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저의 성공은요. 이렇게 어 들을 것도 배울 것도 없는 그런 성공으로 왔는데 되돌아보니까 성공자들이 했던 얘기대로 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냥 노하우 없어도 그냥 하세요. 애터미는 무조건 된다는 그 한 가지만은 사실이에요. 무조건 됩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 한은 애터미에서 무조건 성공하니까 제 말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회사에다 절대 고발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다 임페리얼